10위는 개봉 당시 엄청난 충격을 줬던 노랑머리입니다. 1999년 작품이며 이재은의 노출 영화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역으로 유명했던 그녀가 20살이 되자마자 찍은 첫 성인 영화였죠. 작품의 내용은 초라한 비닐하우스에 사는 이재은이 실직자 남친과 동거하며 펼쳐지는 성적인 이야기입니다. 총 관객은 11만 명에 그쳐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첫 등급 보류 판정을 받는 등 화제성은 제대로 챙겼죠. 이 영화의 배드씨는 극의 초중반부에 주로 등장합니다. 상당한 강도의 노출이 이루어졌으며 에로 영화로 봐도 될 정도로 수위가 높았죠. 그리고 노출과는 별개로 이재은은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청룡영화상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했죠. 그녀는 당시 집안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연했어요. 출연료가 워낙 컸거든요. 라며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9위는 최민식과 전도연의 주연 영화 해피엔드입니다. 이 작품은 치정 스릴러 장르로 한국 영화로서는 흔치 않은 장르입니다. 1999년 개봉했으며 2019년 재개봉했을 만큼 수작으로 꼽힙니다. 총 116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였지만 훌륭한 흥행 성적을 거뒀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실직자 최민식이 아내인 전도연의 바람을 알고 괴로워하는 내용입니다. 극중 전도연은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으로 나오는데 첫사랑을 만나며 불륜을 저지르게 되죠. 배드씨는 영화의 극초반부터 등장하며 꽤 오랜 시간 이어집니다. 당시 네티즌들은 가자마자 배드씬이라 당황했어요. 부모님이랑은 절대 보지 마세요. 등의 멘트를 남겼습니다. 전도연은 이 작품을 통해 국민 여배우란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연은 대성했고 이 영화 또한 재개봉되며 명작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8위는 남자 동성애를 극한까지 다룬 영화 쌍화점입니다. 2008년 개봉했으며 지금보다 동성애에 대한 기준이 훨씬 엄격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영화 촬영 시작부터 잡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총 관객은 375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죠. 동성애자 왕인 주진모가 조인성을 시켜 왕비와 합궁하게 만드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 감정 없이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조인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비 송지효를 사랑하게 되었고 송지효 또한 조인성과 사랑에 빠지며 왕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 영화의 배드씨는 이 둘의 감정선이 고조됨에 따라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특히 영화 후반부에서 이루어진 서고씬은 정말 격정적이었습니다. 번외로 주진모와 조인성의 배드씬도 나오는데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연기하기 힘들 것 같아 실제로 소주를 먹고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7위는 강은비의 노출로 큰 화제를 모았던 오호동 주인 없는 꽃입니다. 2015년 개봉했으며 상당한 언론 마케팅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죠. 하지만 총 관객이 1만 3천 명에 그치며 흥행 참패를 기록합니다. 10억 원의 제작비 중 겨우 5%만이 회수되었죠. 당시 3박 4일간 배드씬만 촬영했다고 하여 큰 이슈가 되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영화는 볼만한데 마케팅을 잘못했다 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죠. 작품에서 전라를 노출한 강은비는 배드씬이 저에겐 버거웠어요 라며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작품은 2022년 5편의 드라마로 재편집되어 다시 공개되었습니다. 6위는 조선의 천재 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을 등장시킨 작품 미인도입니다. 2008년 개봉했으며 총 관객 234만 명을 모은 히트작입니다. 극중에서 김규리는 신윤복으로 등장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자 행세를 하다가 김남기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배드씬이 녹아있죠. 미인도의 배드씬은 상당히 몽환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주제가 그림이라 그런지 연출 또한 화려하고 예쁘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야하다는 생각보다는 아름답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영화의 포스터 또한 상당히 잘 만들어졌는데 이 덕분인지 초반 흥행도 순조로웠죠. 개봉 17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관객 170만 명을 동원한 히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위는 포스터부터 화끈한 영화 바람난 가족입니다. 2003년 개봉했으며 수상 내역 또한 화려한 영화죠.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을 비롯하여 배우들까지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엔 네로라 하는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윤여정, 황정민, 문소리 등 연기파 배우들이 즐비했죠.
극의 줄거리는 서로에게 권태를 느끼는 황정민과 문소리가 각자 바람을 피게 되면서 결국은 남이 되어 헤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에선 배드신이 자주 등장합니다. 부부관계와 불륜신 등 다양한 형태의 배드신을 보여주죠. 총 6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엔 실패했지만 웰메이드 영화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4위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영화 아가씨입니다. 2016년 개봉했으며 세계적으로 176개국에 팔리며 초대박을 쳤습니다. 국내에서도 428만 관객을 동원하며 크게 히트했죠.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된 귀족 김민희와 그 재산을 노리는 하정우, 그리고 백작에게 고용된 하녀 김태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까지 진출했을 정도로 수작이지만 배드신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민희와 김태리의 레즈비언 씬은 지금까지도 회자될 만큼 충격적이었죠. 극 후반부에 구슬을 매개로 한 애정씬은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팬들은 대역이 아닌 게 대박이다, 수위가 너무 높다 라며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주연을 캐스팅할 당시 이 영화는 강도 높은 노출 연기가 필수이며 수위는 타협 불가다 라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3위는 배우 엄정화를 잊게 한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입니다. 개봉 전부터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 큰 이슈가 되었었죠. 2002년 개봉했으며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총 관객은 110만 명을 동원했고 손익분기점을 가뿐히 넘기며 흥행했습니다. 자유연애주의자인 가무성이 엄정화를 만나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상적인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감독은 출중한 연출을 통해 무척이나 야하고 인상적인 배드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노출 수위가 높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위기가 야한 것이지 직접적인 노출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섹시의 아이콘이던 엄정화가 노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남성 팬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관객들은 결혼을 하기 싫게 만드는 영화다 라고 평가했지만 평론가들은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2위는 화끈한 노출로 화제를 모았던 나탈리입니다. 2010년 개봉했으며 약 9만 명의 관객을 모은 비운의 영화입니다.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모델 나탈리, 그리고 나탈리를 사랑하던 이성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극 중에선 나탈리와의 배드신 외에 일반 유부녀와의 불륜신도 등장합니다. 대사가 상당히 자극적이고 또 외설적이었죠. 특히 조연이었던 김기현의 배드신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배우는 영화 노랑머리에서 이재영과 투톱 주연을 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보단 배드신이 더 잘 알려진 영화지만 업계에선 아시아 최초로 만들어진 3D 영화로 더 유명하죠. 2011년 개봉한 옥보단 3D보다 7개월 먼저 개봉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성은 남자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만한 전설의 영화입니다. 2002년 개봉했으며 원래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지만 실제론 에로 영화에 더 가깝습니다. 성적인 어려움이 있는 구본승이 특별 성 과외 교육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와 후반부의 실력 차이를 보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총 관객은 약 2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에는 실패합니다. 당시 여주인공이었던 강예원은 충격이 컸던지 한동안 두문불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객 수와 관계없이 이 영화는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남성 팬들이 제목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영화는 스토리 자체가 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배드신은 수시로 등장합니다. 특히 마지막 배드신이 너무 적나라해서 실제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정도였죠. 끝